허가 없이 우리 해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을 하려는 중국 어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해경이 불법 조업 현장 적발 대신 위성 정보와 드론을 활용한 사전 차단으로 단속 방식을 바꾸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해경 고속단정이 사이렌을 울리며 중국 어선 한 척을 뒤쫓아갑니다. 무허가 범죄방 어선 상대! 정선 명령 지속적 실시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무시한 채 이동하고 있음! 정선 명령에도 중국 어선이 더 속도를 내며 이동하자 해경이 바짝 따라붙어 배에 올라탑니다. 넘버 2 단정! 등선팀 1명! 등선 완료! 조타실로 진입한 해경이 묻자 범행을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已经进了超过3海里左右，为什么进了韩国水域？车子坏掉了飘出来的，那我这个大摩都还该打你。 200톤급 중국 범장망 어선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인 차기도 남서쪽 약 150km 해상에서 불법으로 어군 탐지 활동을 하다 붙잡힌 겁니다. 해경이 올 들어 납포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은 모두 14척.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65% 감소했는데 등선을 하지 못해 납포가 어려워진 겁니다. 이후 해경은 현장 적발에서 차단과 퇴거 조치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단속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위성 정보를 활용해 중국 어선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는데 납포 건수는 줄었지만 올해만 360여 척의 무허가 중국 어선을 우리 측 해역으로 못 들어오게 막거나 쫓아냈습니다. 허가 수역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중국 어선의 분포와 이동 현황 등을 드론을 활용한 감시 강화와 위성 자료 등을 분석하여 해경은 중국 어선들이 선내에 비밀 어창을 만들어 어획물을 숨기는 등 불법 행위가 진흥화되고 있는 만큼 단속 장비를 더 보강하고 방식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택시 미터기의 전원을 임의로 켜고 끌 수 있도록 별도의 스위치를 설치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택시들이 이런 스위치를 달고 운행을 하고 있고 관리 감독은 허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미터기를 점검 중인 한 택시. 작업을 기다리는 한 기사에게 미터기 스위치에 대해 물었습니다. 기사는 자신도 운행 편의를 위해 운전석 왼편 아래쪽에 스위치를 달았다고 말합니다. 뭐 카피하고 그거 전에 얘기하면 요걸 꺼버리지 다 모든 거 차를 꺼버리면 이제 등간 아무것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또그 일하게 되면 이거 앉아가지고 시동 키면서 이거 누르면 같이 다 들어오니까. 또 다른 택시도 마찬가지. 시동과 관계없이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미터기 전원이 꺼지고 켜집니다. 꺼지죠. 미터기가? 네, 꺼집니다. 이거 다시 누르면 켜집니까? 그렇죠. 택시 미터기에 이렇게 따로 전원 스위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자동차법상 불법 구조 변경에 해당됩니다. 또 미터기를 끈 채 손님과 요금을 흥정하고 운행할 경우 여객운수사업법에도 위반됩니다.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는 이런 불법 스위치를 엄격히 단속해왔지만 제주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위반 사항으로 적발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옛날에 그거를 껐다 켰다 하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신문에 많이 나섰거든요, 그 당시 옛날에. 그 보시면 그게 일단은 고객을 이제 골라받는 얘기다 보니까 뭐 여객법상의 그 위반은 미터기에 기록되지 않은 운행은 세금 징수나 각종 보조금 지원 등의 잘못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어 당국의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정부가 4.3 왜곡 현수막 금지 조례 개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최근 도의회를 통과한 5개 광고물 조례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제주도에 제의 요구를 지시했습니다. 행안부는 5개 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의 표시 방법과 기간 외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없는데도 조례로 내용 등을 규정한 건 지방자치법과 5개 광고물법 위반은 물론 정당의 권리를 제한해 헌법과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언론사와 공동 신년 대담을 가졌는데요. 올 한 해 주요 논란이었던 강경흠 전 도의원의 사퇴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고 내년 총선에서 제주시 을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대담 내용을 박주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에 이어 성매매 의혹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전 도의원. 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제명 결정을 내렸고 제주도의회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시작했지만 결국 강 전 의원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강 전 의원의 사퇴로 이번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제주시 아라을 도의원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후보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의원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선출직 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개인적인 문제로 중도 사직을 하게 됐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그 개인만 질 것은 아니고 공당인 민주당도 같이 떠안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의회에 다수석을 차지하면서 집행부 견제 역할에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도의원 본분과 역할을 잊지 않도록 의회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개회사 폐회사를 통해서라도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도민을 대신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현직 의원이 사퇴하면 25%의 페널티를 받는 공천 룰 극복이 어렵다면서도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날까지는 좀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새해 예산안 갈등으로 본회의 의결 후 예산안을 일부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인사청문회 무용론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정책적 책임을 질 사항이라고 오영훈 지사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와 제주도가 주요 쟁점에서 합의했습니다. 제주도와 행정안전부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제주도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배제하지 않고 주민투표를 통해 단층제를 복층제로 변경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어제나 내년 1월 9일 또는 2월 임시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방문객이 많아지는 부산은 벌써부터 열차표가 매진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방문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 매진 사태가 주말과 휴일을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산 MBC 송광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말연시 연휴인 오는 30일, 서울에서 부산으로 오는 경부선 KTX 온라인 예매창입니다. 새벽 시간을 제외하면 주요 시간대는 모두 매진입니다. 해맞이 관광객이 몰리는 새해 첫날 1월 1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상 종식되면서 지난달까지 부산역 KTX 하차 승객은 569만 명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수준과 비슷했습니다. SRT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보니 여행 자체를 포기하는 부산 방문객 사례도 나옵니다. 사람이 너무 많거나 예약하기가 쉽지 않을 때는 거의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행을 아예 취소를 네,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서울 근교로 간다던가 집 근처로 그렇게 해요.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내 여행 수요는 늘어나는데 열차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근본 대책인 병목 구간 복선화 작업, 열차 증설은 2027년에야 완료됩니다. 예사라고 KTX하고 통합 운영을 하면 열차 운영 효율을 조금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죠. 국토부에서는 여전히 예사라고의 통합보다는 분리 운영에 대한 생각들이. 한국철도공사는 승객이 몰리는 시기 경부선에 가용 가능한 차량을 모두 동원하고 배차 간격도 10분 안팎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제 특정 시간을 가장 선호를 하잖아요.
소방하는 시간대가 보통은 비슷하다 보니까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벌써부터 설 연휴 암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경고 게시물도 등장했습니다. 엑스포 도전과 더불어 관광도시 부산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고 있지만 철도교통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 오늘도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온화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14도까지 오를 텐데요. 당분간 추위는 없겠고요. 주말에는 비가 오지만 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7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이 대기 정체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공기질이 무난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요. 오늘 구름의 양이 많아서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는 아직 눈길이 언 곳이 있어서 빙판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현재 기온입니다. 북부와 동부 지역 8도, 서부 지역 10도, 성판악 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14도, 남부 지역 16도까지 오르겠고 산간 지역 성판악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섬 지역도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마라도와 가파도는 비교적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해상 날씨가 양호해서 항해하거나 조업하기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내외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도 맑은 하늘을 보긴 어렵겠습니다. 토요일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요. 일요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겨울철 낙상 사고의 노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제주 지역 낙상 사고자는 4만 5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27%로 4명 중에 1명 꼴이었습니다. 소방본부는 낙상 사고자 노인 비율이 2018년 24%에서 지난해 31%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늘고 있다며 겨울철 노인 낙상 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제주 지역 프랜차이즈 가맹점 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 내 가맹점 수는 4,600여 개로 1년 만에 11% 늘어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구 10,000명당 가맹점 수는 68.3개로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업종은 편의점으로 30%를 차지했는데 프랜차이즈 전체 종사자 수는 13.5% 증가한 15,000명, 매출액은 20.3% 늘어난 1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제4차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에 제주와 내륙 사이 물류망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도로와 선박의 복합 운송 체계로 물류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이번 계획으로 해상 운송과 내륙 물류시설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제주도는 복합 운송에 따른 도민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 공무직 노조가 임금 협약을 체결하고 공무직 기본급을 2%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저연차 공무직 기본급은 0.2%에서 1%까지 추가로 인상됐고 조정수당은 3만 원, 환경미화수당은 10,000원 인상됐습니다. 공무직과 환경미화원 등 제주도청 소속 노동자는 2,300여 명인데 제주도와 노조는 임금체계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인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동서발전 콘소시엄과 사업 시행 협약 기념식을 갖고 2026년 착공해 사업비 5,900억 원을 들여 105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추진합니다. 제주도 공공주도 풍력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첫 번째 사업인 한동평대 해상풍력단지 건설에는 한동과 평대리 주민들이 참여하고 매년 100억 원 상당의 개발 이익을 환원할 계획입니다.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금융기관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제주 지역 예금은행 연체율은 0.62%로 1년 전 0.29%보다 갑절 이상 올라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또 전국 평균 연체율 0.43%보다 높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말 기준 도내 기업 대출 잔액은 20조 원으로 1년 전보다 7.9% 늘었고 가계 대출 잔액은 16조 원으로 5.6% 줄었습니다. 고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0대 남학생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학생은 지난 10월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3곳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적발돼 퇴학당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 여러 곳에서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문섬 일대를 훼손한 혐의로 서귀포 잠수함 업체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집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당초 고의성이 없어 무혐의 결정한 해당 업체에 대해 심의를 열어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는 다음 달부터 서귀포 해경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13일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를 진행해 해당 업체의 잠수함 운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